자,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 그러면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다들 팁스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팁스에 관련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강의 내용 자체보다 그 각자 팀들이 궁금한 점들이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 제가 끝내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제 질문이 있는데 또 질문을 못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바로 일단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팁스를 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모른다면 팁스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팁스가 뭔가요? 네. 채팅창에 이제 그 마이크를 켜고 이제 질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채팅창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면서 이제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는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 in Korea이고요. 네, TIPS. 그러니까 기술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아마 약 30개 정도 팀 예산이 정말 없었습니다. 네, 아주 네, 소수의 팀만을 이제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팁스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따 제가 강의에서 자료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스타트업 지원 정부 사업들은 대부분이 정부가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고 그 발굴하는 방식은 경연 대회를 연다든지 데모데이나 해커톤이 그때는 많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이 우리는 지금 뭐 이런 프로토타입을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런 특허를 출원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네. 그 문제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어프로치를 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 실제로 성공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을 내고 그리고 이익도 내고 양질의 고용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들을 해 나가는 어떤 그 지표, 지속 가능한 지표에서 저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원금 드리고 그게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관에서는 사실은 지원을 하고 나면 이 스타트업에 어떤 지원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속한 특허나 특허 출원을 하거나 약속한 CF만 만들면 이 스타트업을 성공했다고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팁스 이전에 남아있던 어떤 정부의 어떤 문서들에서는요, 스타트업의 대한민국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90%가 넘게 성공을 한다라는 실제 시장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어떤 갭이 큰, 네, 상태가 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스타트업이 성공한다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관의 그 뷰포인트와 민간의 실제 성공의 뷰포인트를 갭을 줄이려면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스타트업을 찾지 말고 민간에서 인정받은 민간에서 성공한 역량 있는 투자자들이 먼저 스타트업에 선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발굴을 해서 정부에다가 해당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성공한 투자자들, 즉 민간의 역량을 믿고 이 스타트업들에게 지원금을 드리겠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니까 지원금을 드릴 때 지금까지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규모로 크게 한번 시원하게 드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팁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팁스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오리지널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TI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컬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2013년부터 이제 팁스를 저희가 한국에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이제 뭐 30개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400개 팀 정도를 선발하고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팁스의 그 예산과 선정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이 숫자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굉장히 그 정부나 국회 등등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느낌의 어떤 강의로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건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죠. climate change,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럼 서스테이너블한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핵전쟁의 위기 또한 그 위험 동안 여전히 이제 각지에 도사리고 있죠. 강대국들이 왜 본인들의 핵 개발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예, 그게 어떤 파워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데 이 엮여 있는 것들을 풀려면 사실은 개별 개인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저는 개별 국가 단위의 스테이트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를 초월해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국제적 연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International Solidarity가 필요하죠. 이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굉장히 큰 문제를 풀고 있는 사례가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꼭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젠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저희가 그런 사례를 봤죠. COVID-19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이제 국가는 사실은 political party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개체들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나도 이게 아니라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맛본 사례죠. 하지만 코로나 이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위대함을 인류가 보여준 것은 어, 과학자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유대를 한 적이 그 역사상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학을 통해서 기술화시키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빨랐던 역사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기술적으로 뭔가 진전을 시키고 그 이거를 디스트리뷰트하는 전략이나 그 어떤 속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저는 스타트업들의 연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모더나도 스타트업이죠. 네, 파이저도 뭐 파이저는 이미 대기업이지만은 그들이 지금 개발한 백신은 스타트업에서 베이스가 되어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연대를 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나 풀고자 하는 그 힘들이 저는 이 스타트업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도 저는 그래서 미래가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구 절벽이라든지 뭐 인컴 갭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는 전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당연히 겪게 될 거고 뭐 그냥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저희 집이 그 고층에다가 산을 바라보는 뷰라서 최근 한 달 동안 일몰이 너무 예쁘거든요. 어제도 일몰이 너무 예뻤죠. 근데 이제 저랑 제 와이프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일몰을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한 달 내내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복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런 얘기를 또 나눕니다. 와이프랑 제가 나눈 또 다른 얘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가 한 달 동안 내내 우리 집에서 지속된다는 것은 이상기후 아닌가. 그 이상기후의 혜택을 지금 저는 한 달 동안 뷰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글로벌 그 체인에서는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제가 한 달 내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과일들이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과일이 맛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저희가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그리고 숨 쉬고 살 거리들이 다 영향을 저는 연쇄적으로 받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전 글로벌 연대를 통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연대를 해결하는 것은 글로벌 연대의 숙제를 푸는 건 뭐냐? 저는 기술과 그리고 볼드한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창업가들, 사업가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향후 팁스에 지원하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스에 지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함 없이 더 지원을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팁스 예산도 이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런 취지에서 계속 정부에 지원을 하고 그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규병 대표님이 팁스가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냥 단순한 정의만 제가 설명하는 걸 떠나서 이 팁스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 근거, 네, 그런 근간들을 설명해 드리면 좀 여러분이 훨씬 팁스를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두스티의 이승현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저는 지금 로우 라이브러리라는 비대면 책을 클릭 한 번으로 문 앞까지 런드리고처럼 배송을 해주고,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반납도 문 앞에 에코백에 넣기만 하면 되는 탄소 저감과 소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비대면 도서 대여 서비스 운영 중인 대표입니다. 네. 그럼 도서 예, 대여 서비스계 런드리고라고 보시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제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동 창업을 했었던 사내 네. 이사로 있었던 회사에서 재작년인가 팁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하. 네.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사내 팁스를 받을 수가 이사였다고요? 네. 네, 예예. 제가 네. 팁스를 또 한 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동 창업을 해서 사내 이사로 있었던 곳에서 팁스를 나는 이미 받았다. 한 번.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금 창업을 법인을 또 이렇게 이제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팁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 정부의 어떤 R&D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 형평성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에 유사한 어떤 R&D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던 분들이 또 중복해서 받지 못하게 하거나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해 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세하게 그 내용이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추후에 대표님께 좀 정보를 좀 더 추가로 요청해서 확인을 좀 해봐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지금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혹시 거기에 예외 음, 조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예외로 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걸 제가 추후에 대표님께 그 두스티 이승현 대표님이죠. 제 네. 정보를 좀 더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요청하는 정보를 주시면은 제가 저희 실무 담당자들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훨씬 더 정확하겠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는 약간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그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네. 네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저도 우리 왠지, 다른 청중분들 계신데요. 다른 네네네. 청중분들도 지금 이제 그 두스티 저희 이승현 대표님처럼 요렇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디 가서 이제 쉽게 팁스 쪽이나 실무 쪽이나 이쪽에 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그냥 오늘 저희가 그냥 딥다이브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요런 질문 해주시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이 같은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얻어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타트를 질의응답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표님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저도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시드 투자를 이미 받았거든요. 네네. CNT테크로부터. 거기가 팁스 CNT 테크에서요? 주관사잖아요. 네. 예, 예. 네. 저의 이제 그 목표는 이제 CNT테크로부터 팁스랑 이렇게 받는 게 목표였는데, 네, 프리는 그게 지금 이제, 프리팁스를 받으려면 뭐 그 요건을 한번 찾아보셨겠지만은 네네네. 예, 뭐 대략 1천만 원 내외의 어떤 투자를 받았을 때 시드로 그러니까 그건 시드가 네. 아니고 거의 엔젤이란 느낌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1억 원 상당의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현재 법인 주소가 어디로 등기돼 있으세요?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제 프리팁스는 기본적으로 지방 창업팀들한테 가점이 많은 제도이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제 아, 아마 지원해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밸류로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지금 CNT에서? 아직 텀시트는 오가진 않았었는데요. 네네. 금액 자체는 일반적인 시드 투자 금액 정도로 지금 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 프리팁스는 뭐 지원해도 안 될 가능성이 일단 클 것 같고요. 서울 네. 경기권이고 그리고 프리팁스 단위에서의 어떤 밸류가 아닐 거라고 지금 제가 느껴지거든요. 네. 예, 밸류가 이제 프리팁스 단위의 밸류가 아닐 거라고 느껴져서 그냥 본팁스를 바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음, 본팁스를 왔을 때 그 대표님께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어서 질문하는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그
팁스를 받을 수 없는 팀 같은 경우는 투자사로부터 메리트가 떨어지나요? 그거는 이제 저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투자사들 입장인 거죠. 네. 투자사들 입장에서 이제 사실 대표님께서 냉정하게 봤을 때, 나는 팁스 운영사야. 팁스를 운영하는 투자사야. 이렇게 했을 때 팁스를 받을 수 있는 팀에 투자를 하면, 솔직히 매력이 더 있죠. 왜 있냐면 본인들이 투자를 1억 정도 했는데 투자를 1억 정도 하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20억이었다. 5% 지분을 네. 가져가겠죠. 근데 이 회사가 팁스를 받아버리면 거기서 추가로 R&D 지원금 5억 원이랑 그리고 해외 뭐 마케팅 지원금, 창업 사업화 지원금 1억 원 해가지고 2년 동안 무려 7억이 그냥 가거든요. 이 회사에. 현금 흐름이 2년 동안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고 시설 장비도 살 수 있고. 그러면 네. 우리가 1억을 투자하고 5% 지분을 확보한 이 회사가 최소 2년 동안은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보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해칭이 되는 거죠. 리스크 해칭. 예. 네.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해칭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사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 네. 매력이 네.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사실은 스타트업의 어떤 뭐 투자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게 딱 하나의 방정식으로 절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표님들께서 팁스를 받게 되면요. 이 팁스가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증빙 자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뭔가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면 실사를 계속 나가고, 네. 실사를 나가서 이제 회계 점검을 하고, 네. 막 그 계속 법률 자문도 받으셔야 되고, 저희 대응하려면.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담당하는 전담 직원 모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가지고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그런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투자사가 봤을 때 대표님 매력 있는 대표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아웃소싱 해야 되는데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에서 핵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 정격에 다듬고 훨씬 더 빨리 그 고객들 목소리 듣고 현장에 찾아가서 훨씬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빨리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 팁스 대응하려고 대표가 앉아가지고 한글 문서 쓰고 있다? 노노노 절대 안 되죠. 투자사가 봤을 때 매력 없습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매력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팁스를 받는 게 매력이 있냐 없냐라는 아까 질문을 했는데 대표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톤은 매력 없음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방정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투자사 관점이 아니라 대표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비대면 도서 배달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 당연히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겠죠. 서비스 기획자 필요하겠죠. 디자이너 필요하겠죠. 마케터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한글 문서 잘 쓰는 행정가 필요합니까? 핵심 인력인가요? 아니요, 핵심 인력 아닙니다.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건데요. 스타트업들이 그 파운딩하고 스타팅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 버스에 게링 온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 빨리 겟오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 팀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좀 약간 그 스타트업 파운딩 멤버들 중에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 행정 업무를 나눠가지고 한다던가 이 파운딩 멤버들이 야 우리 진짜 우리 그라인드 하자 진짜 갈아 넣자 진짜 이러면서 그 일을 시간 쪼개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할 수 있게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을 그냥 뽑아버리면 이 사람의 스트렝스나 키 스트렝스가 우리 스타트업의 파운데이셔널 에센스는 아닌데 근데 이 팁스를 우리가 과제를 수행해야 되니까 뽑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어버리면 약간 팀 내에서 이제 그 팀 내 사기라든지 컬처나 밸런스 이거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봤을 때 팁스 과제를 꼭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본인들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2년 동안 7억 받을까? 아니면 이거 받느라고 발생하는 손실은 우리한테 너무 트레이드오프가 커. 정부 사업 하지 말자. 그냥 우리 핵심에만 집중하자. 팁스 운영사 아니라도 이제 믿고 밀어주면 쫙 밀고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알토스 벤처스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팁스 운영사지만 본엔젤스에서 받았는데 우린 팁스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본엔젤스 저희 밀어주세요. 팁스 안 할 겁니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진짜 그런 부분에서 단호했던 대표님이 있는데요.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님. 예, 최근에 이제 4조 회사가 되었죠. 예. 근데 그 김재현 대표님을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강남역에 사무실 계셔가지고 이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사담을 나누다가 제 대표님한테 대표님은 이렇게 이제 막 회사 내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회사 내 프로젝트 중에 팁스 과제를 수행할 만한 어떤 R&D 프로젝트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팁스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김재현 대표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그냥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부 사업 안 해요. 예? 정부 사업 안 한다고요? 왜 안 하세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게 본질이거든요. 예. 노이즈를 리듀스 하는 거. 예. 우리 사업에 핵심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게 이분이 본인 사업에 원천 사업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키워주는 방법이었던 거고 그래서 당근마켓은 지금 당근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제가 그 대화에서 그냥 딱 하고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질에 집중해서 예리하게 굉장히 하이퍼 그로스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면 오히려 또 그 스타트업들은 그런 철학 때문에 정부 사업 안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그 스타트업 매력 없다고 느낄까요? 매력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쿠팡 거의 다 정부 사업하면서 컸습니까? 아니죠. 네. 그 회사들은 정부 사업 수행하면서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진짜로 지금 프리베일링 하고 있는 유니콘들은 예, 정부 사업하면서 큰 데가 아니고 그게 뭐 그분들도 당연히 그래서 초창기에 파운딩하는 초창기에는 그런 고민을 계속 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현금 흐름 확보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했겠지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님. 결론적으로. 예. 우리 네, 이승현 감사합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그래서 좀 팁스를 받아라, 받지 마라, 받는 게 정석이다, 받지 않는 거가 뭐 혁신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참가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많이 획득하시어 한번 재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사업 초창기에 이득이 더 될지 안 하는 게 이득이 더 될지 우린 사업 전략에 있어서 방향에 있어서 뭐가 더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 가시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고요. 두스티 이승현 대표님께는 저희 이제 조윤정 대표님 멘토 알고 주식회사 네.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손글씨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온오프 통합 학습 관리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멘토 알고 대표 조윤정입니다. 네, 조윤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조윤정 대표님으로 카메라를 한번 옮겨 볼까요? 여기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선호하시는 팁스 선정 사업 분야가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를 우선순위대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선호하는 팁스 사업 분야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이제 16대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어떤 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제들을 다 봤을 때 아마 대표님들께서 테크 분야에 뭔가 속해 있다면 사실은 속하지 않는 정부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컨설턴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봤을 때는 미시하게 잡거든요. mutually exclusive하고 collectively exhaustive하게 즉 빠지는 것들이 없게 잡습니다. 그래야 말은 있어 보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형평성 있어 보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사업 분야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팁스 창업팀으로 선정된 창업팀들의 매스, 네, 그 매스가 굉장히 많이 어떤 차지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1등 분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대표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1등 분야가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네. 팁스 창업팀 중 가장 압도적인 수가 바이오 헬스케어고 왜냐하면 그 분야가 본인들이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다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R&D 연구 개발 끝장납니다. 근데 팁스는 뭐죠? 팁스의 5억 그 지원 자금이 성격이 뭐죠? R&D 지원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연구 개발을 할 만하다라는 거에 저희가 진짜 밀어주는 거에 의심이 별로 안 드는 데들이 바이오 쪽 분야들이 많았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야가 이제 디지털 IoT 분야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DNA라고 하면은 데이터 분야들, 네트워크 분야들, 뭐 그런 분야들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선정된 분야들이 아마 지금 대부분 여기 제 강의를 지금 여기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그 DNA 분야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두스티 이승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책 배달하는 서비스인데 그럼 이제 사람들 이제 뭐 도서 구매에 대한 어떤 또는 도서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취향 분석도 하고 그 데이터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시의적절하게 레커멘데이션도 하고 배송도 좀 더 빠르게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과정들에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겠죠. 두스티 같은 사업 아이템에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팁스 R&D 과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멘토알고 조윤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 인식 기술 자체가 이제 R&D 과제가 되겠죠. 이제 사람들 손글씨가 이렇게 굉장히 베리어블이 많은데 이 많은 버라이어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술로 통합을 시키고 기술로 통합시킨 거를 다시 사람들에게 뿌릴 때는 이거를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지켜줄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제 모으는 거 그리고 통합해서 뿌려주는 거 여기에 분명히 엔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고 그런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죠, 대표님? 네. 대표님 그런 네, 엔진을 개발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또 팁스 R&D 과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나 IoT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창업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아마 나는 좀 약간 IT 쪽으로 나는 관계가 없는데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창업팀 대표님들 중에 우리는 사실은 그냥 아예 완전 약간 순수한 서비스 쪽이라 가지고 약간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요즘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나 오뎅 장사를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좀 약간 지금 저희 방향이랑 팁스의 방향이랑 안 맞을 수 있는데 나는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그거를 10배수, 뭐 100배수 단위로 그리고 남들이 하는 프랜차이즈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어디든 간에 무조건 테크놀로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디에든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그 팁스 창업팀 중에 금융회사 출신이세요. 금융권 출신이시고 근데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창업을 한 아이템이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막 사람들의 자세 이렇게 막 기계로 분석해 가지고 뭐 정교하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뭐 봐주겠다. 이런 그런 테크놀로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운동하자라는 창업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선남선녀가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걸로 팁스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기 무슨 R&D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없거든요. 없습니다. 선남선녀 모여가지고 책 읽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던 서비스가 있죠. 트레바리. 그죠? 트레바리를 예를 들면은 거기 당연히 팁스 창업팀이 아니기도 하지만 거기가 뭘 하면은 팁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애매하거든요.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나중에 결국에 팁스를 받았거든요. 저는 선남선녀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서비스가 대체 뭘로 팁스를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또 자세히 봤는데 이런 걸로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선남선녀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식단 같은 걸 짜줍니다. 식단을 짜주면서 정교하게 본인들이 설계한 운동 프로그램과 식단에 따라서 사람들의 체지방량이라든지 몸무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관적으로는 degree of happiness라든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이제 금융권 출신답게 꼼꼼하게 그 데이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 데이터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선남선녀 모여서 운동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한 체육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체육관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방식으로 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즉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들에서 이제 직장인 즉 오피스 빌딩 중심에는 이제 주말에 손님들이 없거든요. 그 주말에 특정 시간을 굉장히 저렴한 시간에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매시브하게 넓은 스케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 짜준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여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뭐냐 제한을 더 식단도 고도화해서 제한을 해주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여기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 하는 B2B 비즈니스 하는 이제 아마 유능한 직원이 있었겠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의 본사에 찾아갔더니 이 데이터를 우리가 쓰면은 지금 인바디는 사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모으고 있는 이 데이터랑 우리 인바디에서 측정하고 있는 이 데이터랑 모으면은 훨씬 더 우리 파워풀하게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뭘 해보자라고 인바디에서 얘기했고, 근데 이제 이 팀에서 듣기에는 인바디랑 굳이 하느니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이 데이터 모아가지고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를 해보자라면서 이거를 모아서 가공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테크놀로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팀을 모으고 사이언티스트들을 모으고 엔지니어들을 모으고 그걸로 밀어 넣어가지고 팁스가 된 거예요. 예, 그걸로 이제 되게 웃기죠. 이게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팀이 왜 팁스를 받았지?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게 스케일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스케일업의 근간에는 우리가 어떤 코어 엔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코어 엔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어야, 즉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사업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이 가능하죠. 프랜차이즈의 스케일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팁스를 받고 하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그 팁스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매출은 또 이제 또 다른 데서 나오더라고요. COVID-19, 즉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모여가지고 운동을 못 하는데 이제 모여가지고 운동하면서 친해졌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제공하던 어떤 식단과 그리고 지금 이제 모이지는 못하지만 홈 트레이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서 끈끈해졌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이들이 만든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 식품을 사 먹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규모가 너무나도 빠르게 숫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나도 빨리 올라오고 지금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줄 섰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막 줄 서고,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모여서 운동하는 문화와 다이어트 문화, 식단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완전 다 바꿔버리겠다. 뭐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네, 영감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회사와는 별개로 그 저희 또 다이어트 회사 중에 굉장히 유행했던, 최근에도 또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 식품 판매라든지 그냥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팁스 받은 데들이 또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쭉 드린 이유는 이런 창업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표님들께 쉐어를 해드리고, 대표님들께서는 우리는 테크놀로지 없는데 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그냥 동네에서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이럴 거면 그 고민을 팁스랑 멀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어떤 코어 엔진 뭐 하나 갖고 스케일업 진짜 제대로 할 거야. 나는 뭐 3년 뒤에 뭐 한 달 3년 뒤에 뭐 어느 정도 될 건데 한 달에 나는 2배씩 성장하는 거 보여줄 거야. 어느 시점에서는 뭐만 있으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그 사상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조윤정 대표님의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을까요? 우선순위대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 팁스 창업팀 대표들께서 이제 팁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저희 이제 심사 기관에 와서 발표를 하는 게 누구냐면 팁스 창업팀이 발표를 직접 안 합니다. 누가 발표할까요? 그 창업팀에 투자를 한 투자사가 발표를 합니다. 거기를 이제 저희 팁스에서는 운영기관, 운영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67개의 운영사가 있고 이 6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신규 운영사를 선정한과 동시에 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찾아보시면은 주로 이 투자사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우리랑 핏이 맞는 데는 어디겠다라는 거 그냥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투자사가
투자사의 심사역이든 뭐 대표든 이런 분들이 와서 대리 발표를 합니다. 대리 발표. 이제 이 대리 발표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창업팀과 함께 준비를 하겠죠. 발표를 준비하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흔히 흔히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저희가 팁스 과제가 R&D 지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가게 되는 성격의 지원 비용이에요. 예산이에요. 근데 참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 자랑만 하다가요. 예. 우리 어떤 프로덕트가 있다. 예. 우린 송글씨 인식 기술을 이거 하는데 이 송글씨 인식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은 뭐고 이 엔진이 왜 대단하고 이거는 왜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고 이 송글씨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막 다양한데 이 잘 안 되는 거다 원래는 근데 우리만 할 수 있다. 요 얘기만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스타트업 그 초기 파운더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이제 문제기도 한데 그게 다들 보면은 이제 거기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그리고 마켓 인더스트리가 뭐지? 이 마켓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블럼은 뭐지? 그리고 이 프로블럼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total addressable market은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그러니까 마켓과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모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팁스 지원 발표할 때 진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프로덕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네, 프로덕트 데모 데이가 아니고, 네, 진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셔야 되고, 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회사마다 다 다르죠. 네, 우리 회사의 오늘 키 매트릭이 뭔지를 대표님들이 디파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게 대표님들이 얼마나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또 드러내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지금 제일 자세히 보는 게 DAU인지 MAU인지 뭔지 그러면 어제 대비 오늘 개선된 어떤 지표를 보고 있는지 우리 회사는 지금 여성 고객들이 중요한지 남성 고객들이 중요한지 왜 그런지 우리 회사는 지금 NZ 세대를 보고 있는지 뭐 어떤 세대를 보고 있는지 왜 그런지 우리 회사는 코리안 마켓에서 아니지만 미국 마켓에서 더 먹힐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지 미국에서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먹힐 건지 어떤 에스닉 그룹에 먹힐 건지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는 뭔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님께서 디파인 하셔야 되거든요. 되게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 어떤 제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워킹한 건지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줍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셔야 투자도 받을 수 있고 그 투자자들이 그런 발표를 해야 팁스를 받는데도 무리가 없다. 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지표는 각자 결정하셔라.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그냥 프로덕트의 어떤 정의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가 아니라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지표, 사업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팁스의 심사위원들은 선정평가할 때 심사위원들은 VC, 즉 현업에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된다. 네, 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프로덕트 서비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뭔지를 잘 아는 분은 저희 SQ빅 엔젤스의 신규병 대표님 잘 아시거든요. 네. 예, 여러분은 좋은 멘토 만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좋은 멘토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잘 이제 갈고 닦아서 할 수 있다면 꼭 팁스 운영사로부터도 투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팁스에 선정될 수 있는 까지 올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조윤정 대표님 질문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고요. 보세요. 제가 지금 그 강의를 안 하고 질의응답부터 시작했죠. 근데 벌써 지금 거의 50분 가량이 흘러버렸는데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반대하시는 분. 네,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훨씬 더 뎁스 있게 뭔 걸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느끼고, 네. 제가 어디 대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이제 그냥 열어놓고 하자 이래버리면 학생들이 일단 질문을 안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양질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간이 좀 풍성하게 느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같이 있으면 늘 질문도 많이 하고 양질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 웨디의 이찬식 대표님 질문인데요.
결혼 문화를 변화시킬 웨딩입니다. 현재 소셜 벤처와 일반 벤처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팁스나 투자사의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손해될까요? 저희 이찬식 대표님 어디 계세요? 이분도 제가 얼굴을 좀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시군요. 네네.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찬식 대표님, 이번 2021년도 신규 팁스 운영사에 소풍 벤처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풍 벤처스 어딘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손? 네. 소풍 벤처스를 저희가 선정한 건 일단 그 팀이 이제 투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좀 잘 하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팁스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사실은 뭐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방향성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팁스를 운영하는 이제 이 기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디맨드를 받거든요. 그 디맨드가 어떤 거냐면, 장애인 기업들에게 특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 즉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네. 또는 이제 여성 창업 대표들이 있는 기업들에게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또는 소셜 벤처에게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또는 지방 창업 기업들에게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학생 창업 기업들에게 또는 이주민 가구들 대표 창업 기업들에게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진짜 많은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을 할 생각도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디맨드가 정말 많이 온다는 거죠. 예, 국회에서. 그리고 그 국회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오는 목소리들인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어느 한쪽을 들어줘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팁스란 프로그램의 운동장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뭐 여성 창업자들에게 더 주면 팁스를 남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봐도 더 그렇고. 네. 어느 지역에 또 주면은 또 이제 그럼 서울 경기권은 역차별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철학적인 문제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그게 있는데 메리터크라시, 성과주의. 예, 성과주의로 가는 이제 철저하게 그런 거 다 블라인드로 하고 철저하게 그러면 이제 싸우자. 있는 그대로 하자. 했을 때 그 메리터크라시, 즉 성과주의로 갔을 때 또 폐해가 뭔지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거를 실력으로만 잣대를 평가해 버리고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속해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이 입장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찬식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제 소셜로 갈까, 그냥 일반으로 갈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냥 그래서 대표님의 철학으로 더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팁스에서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재 사업의 어떤 방향에서만 판단을 하시는 게 이찬식 대표님,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철저하게 본인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방향이 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나는 이걸로 결혼 문화를 변화시킬 이 서비스가 진짜로 그 profitability, 즉 수익성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고유한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스케일업을 정말로 빨리 할 수 있고 그게 시장에 지금 결혼 문화에 디스럽팅 할 수 있는 나는 진짜 완전 미친 키 플레이어야. 그러면은 그냥 일반 벤처든 뭐 소셜 벤처든 어디든 관계없이 막 그냥 하시면 되겠죠. 예. 난 여기서 지금 돈 벌 거야. 근데 돈 버는 거에 대한 부산물로서 결혼 문화 변화도 될 거야. 아니 뭐 반대로도 난 결혼 문화 변화시켰는데 부산물로서 돈도 벌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난 그 자신감이 있다. 그럼 사실 투자사를 가려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여기서 굳이 소셜을 붙인다면은 나는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훨씬 커. 이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고객들하고도 소통하고 싶고
이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투자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싶고 나는 그 의미까지 함께 해주는 고객들과 그 의미까지 함께 해주는 투자자들과 함께 가기로 나는 할 거야. 거기서 약간 수익성은 내가 분명히 수익성이 있을 거지만 그 수익성은 내가 조금씩 희생해도 관계없어. 나는 내 가치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 라고 하면 저는 그럼 소셜로 why not?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소풍 벤처스나 이런 데랑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회사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만 보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보고 투자를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심장이 진정성 있는지 그리고 이 진정성이 지속 가능할 건지 과거에도 있던 지속성의 연속성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지금 저한테 주신 질문은 이찬식 대표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더 깊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팁스랑 꼭 관계가 더 많다 적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이찬식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홀로스탠드의 김준영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안평가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증금 0원 방을 제공하는 홀로스탠딩입니다. 선정된 운영사들이 팀과 함께 팁스 신청을 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도 11개의 추가 운영사가 된 만큼 경쟁률이 늘어난 걸까요? 더불어 신청할 때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쟁률은 일단 팁스를 받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팁스를 받는 게 왜 힘드냐면 투자사가 즉 민간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민간 투자사가 여러분한테 선투자를 해야 되는 게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떨까요? 민간에 있는 일반 민간 투자사에게 여러분이 창업한 이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나는 10군데 이상 투자사들에게 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가 봤다. 손 들어 보세요. 10군데 이상 찾아가 봤다. 네, 두스티 이승현 대표님. 그 외에 아무도 없으시군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그럼 What are you doing now? 예. 자, 만약에 본인이 지금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다. 그럼 오케이.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그거 잘 매진했고 이미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보여줄 만한 지표, 즉 커뮤니케이션 할 만한 지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회사 지금 서바이빙 하려면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드 머니가 필요한데 나는 아직 10명도 안 찾아갔다? 여러분 찾아가는 질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양도 겁나게 중요합니다. 예. 질적 찾아가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나와 신뢰나 나하고 트러스트가 있는 투자자들, 쩐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럼 질로 승부해야 되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네트워크 있는 사람 참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참고로 저희 S큐빅 엔젤스의 신규병 대표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런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양으로 던져줘야 돼요. 이제 뭐 저희 전략으로 보면 스프레이 앤 프레이 하는 거죠. 뿌리고 기도하라. 예, 뿌리고 기도할 때 근데 하나하나 굉장히 투자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어프로치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그냥 툭 만납시다.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 그 기회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한번 콜드 메일 보낼 때도 정말 정성스럽게 멘토들이 있으면 멘토들한테 어떻게 이 메일 다듬는지도 코칭 꼭 받으시고요. 자료도 어떻게 우리 IR 덱 어떻게 해가지고 보낼지 그리고 보내고 답변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콜드 메일 보냈는데 예. 그리고 보내고 답변이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해야 될지 그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퀄리티는 어떻게 되게 될지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요 그 팔로우 그 속도라든지 팔로우 퀄리티에 대해서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여러분과 트러스트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투자자들과 콜드메일 보내서 처음에 펀딩을 레이징 할 때 이 진검승부입니다. 진짜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허투루지 않게 하는 교육을 여러분이 따로 받으셔도 된다라는 제가 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마 저희 린밸류업 스타트업 이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이제 계속 멘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애티튜드를 잘 쌓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콜드메일 보낼 때도 여러분이 이미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매트릭이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표를 얼마나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이제 저희 김준현 대표님 제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민간에서 투자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팁스에 애초에 되기가 어려워요. 누가 여러분한테 1억 쏴주겠습니까? 네. 누가 여러분한테 2억 쏴주겠습니까? 안 쏴줘요. 민간이. 자, 그래서 일단 그 치열하게 누가 나한테 1억을 쏴주거나 2억을 쏴주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 팁스 받는 게 어렵다. 그 때문에 일단 어렵고 근데 일단 내가 팁스 운영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 팁스 운영사가 저희 기관에 이제 이 스타트업을 팁스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을 때 될 경쟁률은 일단 대략적으로 늘 이제 숫자가 변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2대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2대1은 그렇게 뭐 어려 보이지 않으시죠? 네, 또 제도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민간에서 받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준영 대표님 네, 질문이었고요.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거나 채팅방에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스티 이승현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 또 메타버스가 되게 많이 뜨잖아요. 예, 예. 예, 메타버스랑 관련해가지고 팁스 주관사 분들의 이제 그 올라간 팀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를 지금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따로 분류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예, 메타버스를 따로 카테고리 만들어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왜냐면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한국 산업 분류 기준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패드가 되고 있긴 하죠. 네, 유행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메타버스가 뭐가 메타버스고 뭐는 메타버스가 아닌지를 좀 디파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메타버스인가요? 아닌가요? 메타버스죠. 이 어떤 측면에서 메타버스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메타버스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서 증강현실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더해진다면 네. 맞나요? 아닌가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할 때 보면은 이제 막 스마트 시티의 어떤 건축이 드론 날려가지고 막 건축물 설계도 막 3D로 그리고 이거 굉장히 쉽게 빨리 하는 이런인데 이건 메타버스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 사실은 지금 이미 침투해 있다. 네, IT 분야의 방식으로 또는 이제 그냥 그래픽 분야의 방식으로 게임 분야의 방식으로 저희 이제 뭐 팁스에 선정된 창업팀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스케치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케치소프트는 이제 패드에다가 아이패드나 이런 그 태블릿에다가 본인들이 3D로 그림을 바로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그 3D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 그건 거죠, 그냥. 그걸 이제 앱으로 출시할 거고 뭐 해서 팔 건데 지금 현재 여기가 보니까는 이 회사가 보니까는 이제 같이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로블록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아이템은 그냥 3D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템이지만은 로블록스랑 협업해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3D로 바로 로블록스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메타버스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메타버스인가 아닌가? 예.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팁스 창업팀 중에 이제 그 어느 한 회사는 게임 저희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고 나면 그거를 다시 이제 리플레이를 할 때 이 리플레이의 어떤 경험 개선을 하는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게임 업체들, EA 스포츠라든지 뭐 그런 데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도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냐 아니냐 다 자꾸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저희가 따로 빼지 않고 그런데 이미 묻어 있는 것들이니까는 예. 그 분야에서 이제 하면은 하고 근데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 너무나도 강렬한 어떤 그게
언젠가 생긴다면 뺄 수는 아마 있겠죠. IoT가 그랬듯이.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팁스 지원했을 때 유리하냐 아니냐 그런 것도 아직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5, 4, 3. 아하. PL 소프트의 이동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T 가전기기, 자동차 등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잠깐만요. IT 가전기기, 자동차 등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네,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PL소프트 대표 이동훈입니다. 팁스에서 이러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선정하고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스타트업의 가치 선정 및 방법 및 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이동훈 대표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팁스 이제 정부 지원금을 드리는 저희 기관에서는 스타트업 가치 산정이나 그리고 기업 경영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 가치 산정이라든지 기업 경영에 누군가가 참여를 한다면 그 참여를 하는 것은 그 대표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냈던 투자사일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은 팁스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거. 예. 투자를 하는 투자사면 이제 본인들이 1억이며 2억이며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가치 산정이 일어나겠죠. 네, 이 회사의 밸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고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데트 파이낸싱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부채, 즉 담보 대출이나 은행권에서 그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VC, 즉 벤처 캐피털이나 엑셀러레이터, 즉 창업 기획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대출과 다르게 투자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코칭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네트워킹에 대한 니즈를 그분들을 통해서 충족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오히려 네, 투자사들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팁스에서 이런 모바일 앱 선정을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합니다. 당연히 하죠. 네. 대표님께서 이제 그냥 제가 혼자 막 상상을 해보기에 IT 가전기기, 자동차 등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려면 이거 지금 사실 이거 보험 서비스랑도 엮여 있는 것 같고 그죠? 보험 서비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험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무상 보증 서비스는 이제 애플 케어가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갤럭시를 사도 이제 뭘 사도 탭을 사도 뭘 사도 지금 다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만 해도 이제 저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그걸 정리한다고 하면 각 업체들에서 과연 우리한테 그 데이터 줄 거냐 말 거냐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습니까? 그 문제를 푼다면 그게 이제 대표님의 그 PL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해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엔트리 배리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엔트리 배리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조합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마법과 같은 서비스나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저희 이제 막 그 글로벌 클라이밋 챌린지 때문에 탄소 거래권 같은 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느 회사에서는 탄소를 저감하고 어느 회사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이제 이 탄소를 막 그 배출권을 사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무상 보증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생각인데 왠지 이렇게 하면 팁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혼자 막 들어가지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 스토밍 하는 건데 이 무상 보증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물건을 고장도 안 내고 잘 써가지고 2년 보증 기간 동안 무상 보증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크레딧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 가전제품을 썼는데 한 번도 보증을 받고 서비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생기는 거야. 그걸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나도 고장을 자주 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크레딧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상 보증 기간 동안 1번, 한 번, 두 번 수리를 받는데 두 번 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플랫폼 안에서 그 크레딧을 거래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 플랫폼이 탄생해 버리죠. 갑자기.
갑자기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근간으로 해서 엔진을 만들고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하거나 이제 여기서 리파이낸싱 상품도 설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막 아이씨 너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원래 스타트업들 코칭하다 보면 개별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는데 대표님 제가 볼 때 이거 당근마켓에 API를 얹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당근마켓에 이제 제공되고 있는 어떤 그 전자 제품들이 무상 보증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해가지고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서비스가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 제품 서비스 거래하시면은 이거 무상 제품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서비스 플로우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재밌는 거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스케일업 바로 된다. 이거 완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께서 그 팁스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스타트업 멘토링과 관련한 어드바이스를 줘가지고 일단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멘토 알고의 조윤정 대표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팁스에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최소 적정 시장 규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대표님 최소 시장 적정 규모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텀업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면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팁스 선정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한 1억 정도를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1억 정도 투자를 받았을 때 대표님께서 이제 기업 가치가 뭐 10억이다 또는 20억이다.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작게 잡아가지고 그럼 지분 10%를 주겠죠. 자, 그럼 이제 1억이라는 투자를 하는 그리고 기업 가치 10억을 인정받은 이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10억보다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 10억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이 시장을 몇 퍼센트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IR을 하겠죠. 자, 그 몇 퍼센트가 저희가 아무리 맥시멈으로 봐도 어떤 total addressable market에서 이 회사가 1년,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10%? 20%? 그러면 이제 20% 3년 안에 먹으면 킬링입니다.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3년 안에 20%를 먹을 수 있는 그 잠재력 가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회사가 지금 기업 가치가 10억이다?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시장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3년 뒤에 이 회사 기업 가치는 사실은 10억이 아니라 뭐 한 50억, 60억 되겠죠. 그 50억, 60억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특정 시장에서 20%의 마켓을 먹고 있다? 예. 그 특정 시장은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억에서 그러면 뭐 5배수, 뭐 6배수 이렇게 10배수 이상을 담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럼 600억, 700억 시장인 겁니다. 1000억대 시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쉽게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만 그냥 브레이크다운해서 다시 툭툭툭 치고 올라오면 생각해 봐도 대표님께서 주신 이 질문 최소 적정 시장 규모가 있나요? 네. 500억 언더 마켓은 기본적으로 팁스가 창업팀들 중에 제가 알기로 어떤 창업팀도 500억 언더 이하 마켓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있죠. 템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적정 시간에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마켓이 있고 토털이 아니라 진짜 그 밑으로 쪼개서 유닛 마켓을 봤을 때 유닛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로 봤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것들로 다시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도 저는 under 500, 500억 이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대표님들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디 뭐 양재동의 어느 길거리에서 떡볶이 오뎅 장사 분식집을 하겠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이제 addressable market 사이즈가 뭐 1년에 그게 어떻게 뭐 5억을 넘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저는 100배수 이상 분명히 볼 수 있게 가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그 이상 100배수 이상의 마켓을 그 대표님들의 서비스나 제품이 태핑하려면 그걸 태핑할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고유한 강점과 팀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개인이 500억 이상의 마켓을 어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팀과 개인 그 어떤 제품의 정말 그 경쟁력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하면서 쫓아갈 수 있다라는 greed, tenacity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춘 가운데 민간의 투자도 유치하시고 네, 팁스에 지원하신다면 자신 있게 팁스를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현정 대표님. 자, 저희 이제 홍성범 대표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성범 대표님께서 온라인 DIY 주택 설계 및 시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홍성범입니다. 이거 저 필요한데 이거. 대박. 홍성범 대표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군요. 온라인으로 DIY 주택 설계 및 시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홍성범입니다. 네. 제가 막 구글 스케치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주택 그림 그려보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집 지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상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매력적이고요. 저는 예비 창업자라 아직 구체적인 핵심 지표들이 없는데 팁스 운영사들이 투자 평가를 할 때 핵심으로 보는 기업 역량, 매출 또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대표님. 운영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투자사는 이미 진짜 매출이 나거나 이익이 나는 데를 보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이라면 바이오 당연히 처음에 매출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가장 그 제품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시장에 빛을 보기까지 타임라인이 긴 업종 자체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터졌을 때 너무 세게 터져버리니까 매출 전혀 안 봅니다. 이익 전혀 안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죠. 네. 일단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땐 그렇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마켓은 아키텍처잖아요. 지금 건축 시공 이쪽이잖아요. 이쪽도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저는 크고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마켓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사업 아이템에서는 당연히 저는 매출 초창기에 안 물어볼 것 같고요. 시드 펀딩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시리즈 B나 C 그 이상 넘어갈 때는 이제 매출 당연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어디랑 B2B 제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미 오고 있는 우리 세일스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 봐야 되는 것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만약에 유치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일단 이 DIY 주택 설계 및 시공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팀이 맞는지 지금 혼자 하시나요? 다른 팀원들이 있나요? 채팅으로 하셔도 돼요. 저, 예. 말로 네, 하셔도 돼요. 같이 하는 그 동업자가 있는데, 네. 네, 아무튼 두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훌륭한 팀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훌륭한 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온라인에서 이런 DIY 주택 설계 시공을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이분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그러면 아키텍처 쪽으로 갔을 때는 뭐 카티아라든지 뭐 저희 있잖아요. 예, 주택 설계 뭘로 하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진짜 오랫동안 기술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맞고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어디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겠다 이러면은 그 땅 사고 그 땅 사가지고 이제 어디 건축 설계 사무소 가가지고 조언 받고 이제 막 받고 이렇게 피드백 자꾸 오고 가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확실히.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이 팀을 봤을 때는 다들 정말 이제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라든지 이 건축 분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예, 자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막 일조량 막 호객노노 봐도 요즘 너무 멋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진짜 잘할 수 있는 팀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역량은 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지표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년 내에 출시할 프로덕트의 청사진이 이런 건데 이 청사진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로드맵으로 갈 거다. 근데 그 로드맵 각 마일스톤 단계에서는 어떤 시제품들이나 어떤 MVP들이 나올 건데 그것들이 나온다면은 투자자들 여러분께서 저희 믿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마일스톤 지킬 수 있는 팀이 없다는 거 아시죠? 투자자 여러분. 근데 저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팀이 겁나게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해낸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내기 전에 지금 저희 현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투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해냈을 때 우리 기업 가치가 10배수 이상 될 건데 함께 기쁨을 누려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예, 꼬신다면.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제 팁스에 대한 큰 그림도 여러분이 그려보셨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팁스에 대한 강론을 여러분에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정보를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한 내용들을 좀 더 드리자면은 팁스는 지금까지 이제 8년 동안 운영이 된 프로그램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기업은 1,30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약 보자 7천억 정도를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8년 동안 뿌려왔고요. 그리고 팁스 창업팀들 중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후에 계속 성장해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총 투자 금액은 4조 7천억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비 6.8배이고 그래서 저희는 팁스 창업팀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창업팀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00개 회사 중에 104개 회사가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했고 지금 이제 5개 회사가 IPO를 했습니다. 그 IPO를 한 회사들은 전부 다 바이오 쪽에 포진해 있는데 회사 이름은 TNR 바이오팹, 네, femto 바이오메드, 이오플로우,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뷰노라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팁스 창업팀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공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할 만한 2개만 설명해드리면은 2019년 10월달에 수아랩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코그넥스로부터 2,300억의 M&A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리드라고 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 회사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011년 5월 달이었죠. 2천억에 상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이 되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팁스를 계속해서 이런 어떤 철학적 베이스와 이 팁스 창업팀들만이 대한민국의 진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글로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추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성장시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요. 이 욕심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회사에서도 공유를 하고 국가의 어떤 비전과 사회적 비전으로도 마찬가지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감정 아래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다 같이 오랫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예. 감사합니다.